스마트폰, 말 그대로 너무나 똑똑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똑똑한 세상,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알기 위해 헬로우 스마트폰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헬로우 스마트폰과 함께 똑똑한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보면 똑똑한 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똑똑하다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달라지는 휴대전화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많이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정도만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피처폰을 사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UI나 설정을 변경해서 스마트폰 자체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는 iOS라는 운영체제가, 갤럭시 S나 모토로이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뭔지 알아볼까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윈도우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휴대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게임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운영체제는 애플의 아이폰이 사용하고 있는 iOS와 그외 많은 스마트폰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노키아의 신비안, RIM사의 블랙베리 OS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사의 아이폰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iOS를 살펴볼까요? 아이폰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iOS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어진 UI나 파일 전송 방법 등을 쉽게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튠즈를 통해서만 mp3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정해진 곳을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도 이런 성향을 반영하죠. 하지만 이런 특성은 초보자들도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iOS의 또 다른 특징은 터치의 활용입니다. iOS에서는 오래 누르기, 살짝 두드리기, 두 손가락으로 짚고 펼치기가 가능해서 여러 터치의 방법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죠. 또 iOS는 떠난다라는 개념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홈 버튼만 누르면 실행 중이던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종료가 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멀티태스킹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iOS 4.0부터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의 멀티태스킹이 적용됐습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이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야만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살펴볼까요?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적인 운영체제라는 점인데요. 구글의 정책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소스와 매뉴얼 등을 모두 무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신 보안에 다소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기도 하죠. 또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제조사에서 운영체제를 수정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다를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의 iOS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제한 없이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이 진행되는 만큼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되는 단점도 있죠.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일반 터치와 멀티 터치 등을 지원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요라고 불리는 2.2 버전부터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구동 속도와 플래시 파일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떠신가요? 두 운영체제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이제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수많은 스마트폰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자신에게 꼭 맞는 스마트폰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10가지가 넘는 스마트폰이 나와 있고 또 겉보기에는 큰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CPU만 알아도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기종은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종인데요. 안드로이드 기종은 동일 CPU 칩일 경우 그래픽 칩도 같기 때문에 CPU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CPU는 허밍버드, 스냅드래곤, OMAP3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갤럭시 S와 U가 탑재하고 있는 허밍버드는 응용 프로그램 성능과 3D 게임 성능에서 가장 우수한 CPU입니다. 스냅드래곤은 옵티머스나 베가, 시리우스 등이 탑재하고 있는 CPU인데요. 허밍버드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빠른 CPU에 속합니다. 다만 그래픽 성능이 낮아서 실제 3D 게임상에서는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OMAP3는 모토로이와 모토 쿼티, 갤럭시 A가 사용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오버클럭에 유용한 CPU입니다. 또 3D 게임 구동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3D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세 가지의 CPU 중 가장 낮은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보이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성능과 3D 게임 성능을 모두 따진다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허밍버드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3D 게임을 많이 즐기지 않는다면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응용 프로그램 성능은 다소 낮아도 3D 게임을 중요시한다면 OMAP3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의 꽃,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비해 풍족한 상태며 한국의 실정에 맞게 나온 한국형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도 앱스토어가 확연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T스토어나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삼성 앱스토어 등에서 한국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 자체에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해서 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내장 애플리케이션을 환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장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개수, 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통상 디스플레이의 차이와 터치 방식, 카메라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종류, 해상도 등을 살펴서 가독성이나 색감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터치 방식이 감압식인지 정전식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정전식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터치감을 보여주지만 전류가 흐르는 손으로 주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터치가 힘들고 감압식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정전식보다는 부드럽지 못하지만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서 더욱 세밀한 터치가 가능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카메라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카메라의 화소나 동영상 지원 여부, 수동 초점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영상 통화를 위한 전면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첫걸음을 뗐지만 스마트폰에 애정을 조금만 더하면 어려운 용어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스마트폰의 꽃,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